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의사 심영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삶의 질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피로 회복의 개념을 넘어 어떻게 우리의 뇌, 몸, 마음,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30분 동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밤마다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감정이 예민해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이런 증상들,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이라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4세 김정혜 여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동네에서 활발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모임, 봉사, 가족 행사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어눌해지고 자꾸만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헷갈리고 전화를 건 이유를 잊고 수화기만 들고 계신 일이 반복되자 자녀분들이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시고 당뇨도 없으시던 분이었기에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죠. 그런데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무려 10년 넘게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김 여사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아유,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면 잠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고 문제는 그 줄어든 잠의 질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몸과 뇌는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잃는다는 겁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나쁘면 뇌 속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잠을 못 자는 것이 곧 뇌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2.3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 속도가 35% 더 빨랐다고 합니다. 치매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당뇨, 고혈압, 우울증,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와도 직결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은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81세 윤길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20년 넘게 당뇨병을 앓으시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혈당이 오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식욕 조절이 안 되는 현상을 겪으셨죠. 여러 검사 끝에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는 동안 1시간에 40회 가까이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럴 땐 뇌와 장기들이 절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잠을 잔다고 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수면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잘 자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권해드리는 숙면을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 TV, 태블릿 보는 습관,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도 많으신데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분비되기 시작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인공 조명이나 스크린으로 인해 분비가 억제되면 우리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둘째,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우리 몸이 가장 깊이 쉬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어 있어야만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족욕과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면 체온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잠이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여기에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해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더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넷째,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웠는데 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각성을 유발해 더 깊은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습과 실내 환경을 점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건조와 코막힘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연속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잠을 잘 자기 위한 조건은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도 잘 쉬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상실감, 걱정과 같은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쌓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감사 일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써보세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은 반찬, 손주 전화 한 통, 날씨가 맑았던 것, 뭐든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부르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또 생기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잠드는 것보다 자꾸 깨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엔 수면 유지 장애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앞서 말한 족욕, 스트레칭, 차광 커튼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홍차, 초콜릿은 오후 3시 이후엔 피하시는 것이 좋고 자기 전 알코올 섭취는 잠은 오게 할지 몰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삼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우유, 바나나, 삶은 달걀 등은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자기 전 2시간이 다음날 하루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잠은 단지 오늘 하루를 위한 휴식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내 기억력, 내 활력, 내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잠 습관을 바꿔봐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는 노후 아닐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습관과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 건강한 소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깊고 편안한 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의사 심영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